우리 박범계 간사님도 새로 오시고 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1대, 20대 국회에 비해서 법사위가 상당히 속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러저런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회부된 법안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발목을 잡지 않고 거의 다 통과를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장한테 확인해 보니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거라든가 조금 더 논의할 부분이 있는 거 한 8건 정도가 있고 대부분 모든 법은 그래서 법사위에 올라온 타상위법은 거의 다 통과를 시켰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 법사위 고유 법안은 통과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타상위법에 대해서. 그래서 법안 소위에서 쟁점 법안을 하나 통과시키면 비쟁점 법안도 통과를 시켜서 가급적이면 쟁점 법안은 또 법안 소위에서 토론 시간도 길고 하지만 비쟁점 법안은 그렇게 토론 시간이 길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쟁점 법안은 좀 많이 좀 통과 좀 시켜서 해소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든 뭐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당에 관계없이 지금 상정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입선출 방식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9월 30일 날까지 발의된 법안을 끊어서 지금 상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정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법안 소위에서 지금 밀려있는 법이 법사위 고유 법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쟁점 법안은 속도를 좀 내서 시기에 맞게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법안 소위 일소위 특히 의원님들이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한 법안에 대해 일괄하여 대체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서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 시간은 양쪽 간사님 5분으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손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민 의원님, 박기택 의원님 이렇게 순서로 하겠습니다. 네, 내란법, 내란특검법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법무부 차관 보시죠. 이거 본회의장에서 법무부 차관이 들고 나와서 설명했던 제2요구서입니다. 네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여기 제2요구서에는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특별검사 임명 절차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된다. 그러니까 야당이 임명하는 게 권력분립에 위반된다. 저는 이미 헌재에서 합헌 결정을 내서 틀렸다라고 주장하지만 어쨌든 이걸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가 특검의 제도적 보충성 예외성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이미 수사 중이다라고 하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그동안 너무 수사 기간도 길고 수사 인력도 많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세 번째가 국가안보 등에 대한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해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112조의 내용들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그걸 브리핑하는 게 문제가 있다, 노출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세 가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번에 발의한 특검법은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반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더 이상 거업권 행사 그만하고 이 내란을 극복하는데 정부도 동참해라라는 이유에서 저희 민주당이 그리고 조국혁신당 야6당이 진짜 큰 결단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추천권 관련해서는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대법원장이 2명 추천하는 것은 기존의 국민의힘 대표였죠. 한동훈 대표도 제3자 추천, 대법원장이 추천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왔던 것입니다. 저희가 그걸 그대로 전격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보충성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는 하고 있죠. 하지만 수사권 가지고 세 개의 수사기관이 서로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은 계속 그거 가지고 영장 청구가 적법하냐 부적법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특검으로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하십니다. 수사기관끼리 싸우는 것 같고 그래서 특검으로 정리하자라는 게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수사 기간도 줄였습니다. 20일 줄였고 수사 인력도 50명이나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이 너무 비대하다.
라는 주장도 이제 더 이상 설 근거가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가 군사 비밀이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라는 주장도 하셨는데, 자, 볼까요? 이 내란은 대통령실과 군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곳을 압수수색을 안 하면 안 돼요.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하면 수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긴 해야죠. 그런데 하는 것에 대해서 언론 브리핑은 제한을 시켰습니다. 자, 군사상 비밀, 직무상 비밀, 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언론 브리핑은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비밀이 노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우려했던 세 가지에 대해서 야 6당이 다 수용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안을 새로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이 법이 통과돼서 돌아가시면 이 정도까지 했다. 이것은 더 이상 거부권 명분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입장 표명하십시오. 네, 법안 내용을 잘 살펴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정부 측에서 지적을 했던 핵심적인 위헌적인 요소가 많이 삭제된 것으로 이런 거 확인이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봐서 소위 때 의견을 적절하게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도 이제 협조해야 됩니다. 내란을 빨리 하루빨리 끝내야 돼요. 이 불안한 상황을 어떻게 계속 유지합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발의했더니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요. 일단 제가 그동안 논의에서 빠져있던 걸 하나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특검법을 계속 지연시키려고 해요. 정부도 마찬가지였고 그동안 태도를 보면. 그렇지만 이 특검법이 매우 시급합니다. 왜 시급하냐면 곧 있으면 내란 수괴 윤석열이 체포될 것 같습니다. 체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속기간 제한이 있죠. 구속기간 제한 며칠입니까? 차관님. 현재 공수처에서 구속을 할 경우에 공수처에서는 10일을 하고 검찰에서는 10일 하는 것으로 그렇죠.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20일입니다. 20일 이내에 윤석열에 대해서 기소를 맞춰야 돼요. 그런데 특검이 그 전에 출범하지 않고 구속기간 이미 지나서 윤석열이 기소된 이후에 특검이 출범하면 내란의 수괴를 수사하지 못하는 특검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수사권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하루빨리 특검이 출발해서 이런 문제들을 다 제거하고 윤석열을 철저하게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시급합니까?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현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수사 기관들이 난립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하루빨리 신속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직무대행님. 네. 어제 대정부 질문한 걸 답변한 걸 가지고 일부 언론에서 우리 김서구 직무대행을 칭찬했더라고요. 칭찬의 요지가 뭐였냐면 법조항을 많이 알고 있다. 그리고 법조항대로 답변하더라. 이 부분을 어떤 언론에서 칭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야가 이렇게 첨예하게 의견과 의견, 주장과 주장이 맞붙을 때는 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지금까지 정부에서 주장한 대로 뭐 위헌적 특검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걸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일이 되게 해야 되니까 일을 성사시키려다 보니까 야 6당이 큰 결단을 하고 정부가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지금 양보를 하고 한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도 고맙다. 우리 열심히 그럼 해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태도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갈증에 대한 해소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곽기태 법무차관 직무대. 네. 어제 국회 본회의 답변을 통해서 창원지검의 검찰 수사 보고서 보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그 뉴스타파에 보도된 것 같은 12월 4일자 수사 보고서 자체는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언론 통해서 그 내용을 어저께 확인을 했고 창원지검에서 9월 30일자 김혜경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관련 자료를 분석을 해서 11월 4일자로 수사 보고서가 만들어졌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네네. 11월 4일 창원지검이 보고서를 보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보고 계엄의 방아쇠가 됐다는 거예요. 김용현한테 이게 나라냐? 우리가 처음 보고 나왔을 때 무속적이다. 명태균 게이트가 촉발이 됐다.
이렇게 보는데 그걸 장관 직무대행이 당시 차관으로서 안 보았다고 하는 것은 속아 웃을 일 아니에요? 아니 그 당시 오케이 창원- 됐어요. 네. 지금 명태균 게이트는 방아쇠가 돼서 되고 있어요. 심지어 고발 사주 손준성 대구고검차장 유죄 판결 받았죠? 1심에서 1심에서 유죄, 예. 2심에서 무죄 난 거죠. 그런데 차장으로 있잖아요. 그분은 승진을 했어요. 그런데 명태균 씨하고 김건희하고 카톡을 주고받은 바에 의하면은 박지원이 고발 사주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박지원 게이트다 이렇게 명명하기로 두 분이 합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박지원 게이트다 운운했단 말이에요. 박지원 데려다 조사해봤어요? 관계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멀쩡한 사람 말이죠. 그 고발 사주에 지금 현 국민의힘 공천받아서 동대문 구청장하고 국정원 직원인데 제가 안다는 거예요. 인명식도 없다고 본인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명태균, 김건희가 게이트로 임명했다 하면은 이게 모든 것이 명태균, 김건희, 윤석열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어제 국회에 백골당까지 등장했어요. 이게 나랍니까? 이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할 일입니까? 44명이 한남동 공관회 앞에 가서 진을 치고 윤석열 살려라? 이게 말이 됩니까? 윤석열을 만약에 공수처에서 체포한다고 하면은 수갑 채워서 끌고 가면은 국격이 떨어진다. 체포하면은 수갑 채우는 게 당연하잖아요. 국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권영서 대표가 이런 주장을 했던데 장관 직무대 네. 체포영장 법원에서 발부해서 저항하는데 잡아가지고 수갑 채워서 가면은 국격 떨어지는 겁니까? 국격 떨어지냐고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저항을 하거나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장치들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치 중에 하나가 수갑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크게 해보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왜 이게 국격이 떨어집니까? 세상에 말이죠.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당신들이 얼마나 윤석열, 김건희 때문에 우리나라 국격이 떨어졌는데 외신들한테 인터뷰를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보십시오. 저희들이 법사위에서 우리 민주당 야당 의원들이 줄기차게 특검을 주장했어요. 왜? 내란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공수처가 어쩌느냐, 검찰이 어쩌느냐. 특검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과거 관례도 있지만은 야당이 지명하는 특검을 수행할 수 없다 해서 제3자 즉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면은 거부권도 없이 임명할 수 있다고 하면은 거부권 행사할 거예요? 제가 설명드린 바대로 특검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입니다. 그래서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 자체는 그런 부분의 중대한 위헌성은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담당 장관 직무대행으로서 거부권 행사하자고 건의할 거예요? 이 부분은 아직 그 소위에서 논의도 남아 있는 사항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을 해서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네. 거부권 행사 진행할 거예요? 아직 거부권 행사를 논할 시기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오늘 개각 여론조사에 보면은 최상목 대행은 직무 평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게 31%, 부정적인 게 56%예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거부권 진행하지 마세요.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볼 게 아니라 하지 마시라고. 수용됐잖아요. 네, 위헌성이 없어졌으면 뭐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위헌성 때문에 위헌성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특검의
추천권이 제3자 대법원장이 하고 대법원장이 2분 추천하면은 야당에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런 게 모두 해결됐지 않냐 이거죠. 네, 그 부분은 해결된 건 맞습니다. 그럼 다른 부분이 뭐 있어요? 네, 그거는 소위에서 여러 가지 한번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고요. 알았어요?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했어요. 유념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국민들의 인식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곤 합니다. 방금 법무부 차관께서 그동안의 특검에 대해서 위헌성이 있었고 이번 특검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그나마 다행스럽긴 합니다만 그동안 내란 특검 등 각종 특검이 위헌적이었다 마치 기정사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국민적 인식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의 특검에 대해서 저는 위헌적이다라는 부분에 동의하지 않고 위헌적이다라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야6당이 결단을 통해서 대법원장 추천 부분으로 수정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법사위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떠한 압력이 있어서 되돌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발언이요? 꼭 해야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지금 조배수 의원님께서 내란이 종결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 차관은 거기에 지금 동조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박규태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예. 위원장 보고 하세요. 네. 지금 내란 수계가 버젓이 저렇게 버티고 있고 국힘 의원들이 거기 가서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 범죄를 수사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계 조용히 하십시오. 그 수계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을 방해하는 것이 사법부를 공격을 하고 수사기관을 공격을 하면서 경찰의 법집행을 방해하는 것 그게 성공해야 비상계엄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주장하는 그 변호사 윤석열 측의 변호사가 있고 그리고 사이비 종교인과 백골단이 나서고 태극기 모독부대가 나서서 내전을 운운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내란이 끝난 것입니까? 근데 저런 발언을 하고 법무부 차관은 야당의 민주당의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질문을 하더니 지금은 외환죄에 대한 특검법 규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적극적인 답변을 하고 거기에 호응하는 것 이게 적절한 태도인 것입니까? 저런 편향적인 답변 태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의원들도 내란의 동조 세력이 아니라고 한다면 질문하는 그 자세 바꾸도록 문제 있는 태도들 바꾸도록 품격을 유지하도록 위원장님께서 지휘권을 발동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내란범이 아니에요. 자,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네. 자, 저기 서로 자 조용히 해주세요. 자 조용히 하세요. 자 박균택 의원님도 좀 진정하시고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균택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했기 때문에 거기 제가 답변 드리고 박균택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그 다음에 순서 드리도록 할 테니 자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박균택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잘 들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약간 거슬렸는데요. 우리 차관님. 네.
차관님 수갑 차본 적 있어요? 없죠? 질문이 아니 답변하는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해서 차관님 네, 체포 리스트에 본인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체포 리스트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있는 거 아시죠? 네, 네, 네. 이재명 대표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저도 있습니다. 자, 이번 내란 사태는 여당이 야당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내란 세력이 여당, 야당을 포함해서 국회를 공격한 거예요. 국민을 공격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것이 진압이 안 돼 있고 또 내란 수의 피의자 윤석열을 체포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저항하면서 그 집행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경호처 직원들만 그러느냐? 그러지 않아요. 거기에 모여 있는 영장을 집행하는 세력이 내란 동조 세력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가서 체포 영장을 방해하는 행위를 국민들은 내란 동조 행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두 발언 때도 얘기했지만 많은 국민들이 내란성 불면증을 겪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2의 내란 사태다, 내란이 진압되지 않았다 하는 국민들이 여론조사상 보더라도 과반 이상 훨씬 많아요. 그런데 법무부 차관이 이런 현실 앞에서 제2의 내란은 아닙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듣는 국민들은 거북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적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지적하려고 했는데 박규택 의원이 마침 의사진행반을 통해서 저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국민 정서를 좀 고려해서 말씀하세요. 네. 위원장님, 자, 아까 부연 설명을. 예. 그러니까 예. 그렇고 법원행정처장님께서는 조배석 의원이 질문한 과정에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비교적 잘 하셨는데, 그러면 헌재가 국민만 보고 가야지 내란 세력만 보고 가면 되겠습니까?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것은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헌법을 그렇게 저는 얘기했다고 이해를 해요. 그래서 서로 지금 국민들은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그리고 어찌됐든 제가 동의하지는 않지만 정당한 예민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국민의힘 의원들도 예민해 있고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히 예민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서 답변을 하실 때는 그렇게 단정적인 용어를 쓰는 것은 방금 같은 의사진행 발언을 불러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권고드립니다. 네. 위원장님, 저 한마디. 부연 설명 예, 예. 할 게 있어요? 하세요. 예. 제가 아까 내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태가 정당하다라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 변론으로 하고 현재 상태를 법적으로 봤을 때 내란 상태냐 맞냐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을 뿐인데,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취지를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용하시고요. 자, 요거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차관님. 네네. 자, 법적으로는 제2의 내란 사태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라는 걸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개인적인 견해를 그렇게 밝혔다. 자, 헌법과 법률을 다 위배하고 무너뜨린 것이 내란이에요. 헌법과 법률을 무력화시킨 것이 국헌문란이에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자, 곽규택 의원님 의사진행반 하세요. 아니 거기에 대해서 절차상 문제가 아닌 게 뭐가 문제야? 아이고, 아니 국민들은 평안한데 국회의원만 내란이라고 선동을 해.
자, 의원님들. 지금부터 위원장의 제지에 따르지 않는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석 의원, 박균택 의원, 이성윤 의원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자, 박균택 의원님, 자 일단 조용히 해주시고요. 송석준 의원이 원래 퇴장을 많이 당할 뻔했는데 조용히 해주시고요. 자, 박균택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네. 네. 알겠습니다. 그 곽규택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곽규택 의원님 입장에서 전 충분히 저렇게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사진행을 매우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곽규택 의원님 답변 민주당 의원님께서 저렇게 답변하지 못하게 해달라라는 말도 사실이 아니거니와 제가 그런 답변을 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도 사실이 아니고 차관님 아까 말씀 제가 드렸듯이 이런 정서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조배수 의원님 뭐가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신중하게 답변하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차관님 네네. 제가 신중하게 답변하라는 것은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차관으로서 신중하게 답변하라 하는 말이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라고 말한 거하고는 다른 거죠? 네, 저도 앞으로 답변에 그런 국민들의 어떤 정서 등을 고려해 달라라는 취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곽규택 의원님이 의사진행을 하는 것은 충분히 여기 제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다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역지사지하면서 또 우리 기관장들께서는 국민 정서를 잘 고려해서 그렇게 지혜롭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규택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답변이 됐습니까? 예. 곽규택 의원님마저 지금 만족하시는구만요. 자, 질문.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지원, 조배숙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민주당 서영교 의원님, 그 다음에 송석준 의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법원행정처장께 질의할 텐데요. 예.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을 했어요. 예. 예, 경호처장이 지금 체포영장이 법원을 통해서 발부가 됐습니다. 그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해서 예. 발부가 되었는데 경호처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어요. 이것은 불법이죠?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의무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기에 저항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박종준 경호처장이 55 수도경비사단을 동원했어요. 군 병력을 동원한 겁니다. 국방부 차관이 동원하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했어요. 이런 것들도 모두 불법입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지금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법무부 차관, 이 네. 박종준 경호처장 긴급 체포 가능합니까? 수사기관이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적절히 판단해서 긴급 체포하면 되는 겁니까? 긴급 체포할 수 있는 거죠? 긴급체포 요건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서 계속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경호원들을 동원했고 그리고 군 경비단도 동원했어요. 긴급 체포 사항입니다. 긴급 체포 가능하죠? 수사기관이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긴급 체포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지원 의원님이 질문하셨어요. 윤석열을 체포해 갖고 나올 때 윤석열은 여지껏 저항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지껏 저항하고 경호처에게 지시를 했어요. 자기를 지키라고.
그리고 군까지 동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긴급 체포할 때 당연히 수갑을 채워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서 수사기관이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갑을 채우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사람을 수갑을 채워야 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적법한 요건에 충족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음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긴 박근혜 합니다만. 대통령이 이따가 재판받으러 나올 때 수갑 차고 나왔어요, 안 차고 나왔어요?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란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자, 비상기업이 적법했습니까?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불법성 혐의가 상당히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불법입니까? 불법한 혐의가 있습니까? 현재 불법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이 심사를 앞두고 있는 부분이라 제가 단정적으로 법무부 차관 예, 지금 국회를 병력으로 막고 경력으로 막았어요. 총을 들고 오게 했어요.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그것은 불법적 요소가 다분히 있는 거죠. 불법입니다라고 얘기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이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한기 때문에 그런 건데. 법무부 네. 차관 검찰에게 집행을 하게 해야 되는 임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데 거기서 그렇게 애매한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검찰도 불법성 혐의가 상당히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을 동원하고 국회를 막았어요. 불법이에요. 여기 불법 혐의가 말이 됩니까? 지금 상태가 그렇다는 걸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11월 4일 검찰 수사보고서가 완성이 됐어요. 네. 거기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명태균과 대화를 나눈 카톡과 텔레그램이 자그마치 280개가 나왔어요. 11월 7일 윤석열이 화들짝 놀라서 대국민 담화를 합니다. 나는 명태균에게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다고 여론조사 관련해서.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11월 14일 명태균이 이야기합니다. 나 구속시키면 윤석열 금방 탄핵될 텐데 한 달 만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월 24일 윤석열이 김용현을 불러서 명태균을 언급하면서 이게 나라냐?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2월 2일 명태균이 내가 황금폰을 민주당이나 제출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론사에. 그러자 12월 3일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합니다. 이 내용을 윤석열이 보고를 받은 거예요. 검찰의 수사 내용을 보고받았고 그래서 이 명태균 게이트는 이 비상계엄에 방아쇠가 당겨지게 된 거예요. 근데 위원님 이 문건은 제가 이 정리하고 그다음 두 번째 국회에 백골단이 왔어요. 김민전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백골단을 데리고 왔어요. 이승만 시절의 반공청년단이에요. 이들은 반공청년단이라고 해요.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한마디 말을 못해요. 말을 해보세요. 이와 관련해서 법원행정처장 백골단을 들인 이 국민의힘 김민전 그리고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서 말씀해보세요. 백골단을 대한민국 국회에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린 반공청년단의 후속이다. 그리고 오늘 출범식을 한다. 출범식 기자회견을 국회에 들어와서 하게 했어요. 백골단이 학교에 있던 시절 법원행정처장님 학교 다니셨죠? 예전에 백골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좋지 않은 이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화여대였는데요. 백골단이 이화여대에 있으면 학생들이 밤에 다니지도 못했어요. 무슨 일 당할까봐. 기본적으로 머리채 끈이 잡혀서 질질 끌고 나가는 인간들이 백골단이에요. 이런 백골단을 데리고 그 저희가 뭘까요? 이게 아직도 윤석열이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국회의원 잡아와. 내가 제2의 비상계엄, 제3의 비상계엄 계속 선포할 테니까. 이래서 내란은 계속되고 있는 거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백골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조금 전에 그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국회 설계로운 대처로 자칫 소멸할 뻔했던 이제 헌정 질서가 조기에 신속하게 회복됐다는 이런 부분, 그 후에 지금 상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 저희들이 지금 맡고 있는 또 앞으로 맡게 될 내란죄에 관한 그런 수사 재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또 국정을 해야 되겠죠? 예. 네.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린 것은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칭송받던 대한민국을 내란 국가라고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만든 윤석열 내란 수괴가
국격을 떨어뜨린 게 맞습니다. 그거는 이론이 없습니다. 자꾸 얘기해봤자 국민의힘 불리하니까 그렇게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 존경하는 윤석열 검찰에서도 내란 우두머리라고 표현했어요. 누가요? 검찰. 누가? 기소장에 누구예요? 공소장에 어떤 검사인지 얘기해 보세요. 자,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그거는 맞습니다. 검찰 김용현 공소장에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라고 표현이 돼 있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 공소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내란 우두머리가 윤석열이지 그러면 내란 졸개가 윤석열입니까? 내란 우두머리 맞아요, 그건.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세요. 자, 김기표 의원 질의하세요. 네, 경기도 부천시의 김기표입니다. 법무부 차관님, 새로 발의된 22항이죠. 네네. 이른바 내란 특검법이라는 거 법안 보셨습니까? 아, 맞습니다. 어제도 본회의장에 어제는 아니군요. 내란죄 특검법 기존에 제2요구한 이유가 골자가 있을 텐데 간단히 뭐였죠? 그동안? 내란 특검법에서는 기존 가장 법안? 핵심적인 사항은 특검의 임명 방식이었습니다. 네. 예. 그거 말고 또 다른 문제가 있었던가요?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그 여사특검법의 경우에는 거기에 덧붙여서 특검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이 더욱더 문제가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강조한 부분이었고 내란 특검법에서 가장 위헌성이 있다고 저희가 본 부분은 임명 방식이었습니다. 그럼 임명 방식이 해결되면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은 해결이 되네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은 해소된 아까도 부분이 말씀하셨듯이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그러니까 제3자 추천이면 그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시는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 네. 그게 해결된 법안이라면 당연히 정부에서는 제2요구를 할 명분은 없겠네요. 일단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는 특검을 임명함에 따른 문제는 해결됐다고 봅니다. 그건 해결되면 지금 차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정치적 중립성 문제 네네. 임명에 있어서. 그럼 그게 해결되면 당연히 제2요구를 할 명분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측면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그럼 외에 다른 측면은 뭐가 있죠? 아니 그 외의 부분들은 수사 범위나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 그건 부수적인 거죠. 상대적으로 부수적인 측면이 그러면 있습니다. 법무부 차관께서는 지금 이 이른바 내란죄 특검이 필요하고 해야 된다는 대전제는 동의하시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제2요구 설명할 때도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가 특검 자체 도입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그럼 일단은 특검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면 정책 중립성 문제가 해결되면 정부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이겠네요. 네, 저는 큰 그렇게 이해가 틀에서는- 되네요.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큰 틀에서는 맞는 그러면 이제 기존의 정책 중립성 문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지금 전 국민이 내란죄 특검이 빨리 출범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아무 판례상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정말 이렇게까지 양보해도 되나 하는 생각으로 지금 양보를 한 법안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그 정책 중립성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네. 규정이라면 그런 점을 참작해서 정부에서 의결이 됐을 때 정부에서 다른 여타 부수적인 거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제2요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의원께서 동료원께서 꼭 신병을 확보하고 대통령을 기소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차관님 네. 공수처에서 이거 체포영장 하기 전에 출석 요구 3번 한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그 전에 사실은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도 2번 출석 요구했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엔 공수처로 수사가 이관되기 전에 2개까지 포함해서 5번 출석 요구에 불응한 네, 겁니다.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체포영장이 왜 발부되었을까요?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뭡니까, 장관님? 출석 불응 또는 출석 불응 우려인데 자, 그러면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하는 것이 무리한 겁니까? 일단 체포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하는 행태가 무리한 거냐고 묻습니다. 무리했다고 보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꼭 신병을 확보하고 기소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은 대전제가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러면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러면 수사하는 기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체포영장을 당연하게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공수처는 판단하고 있을 거고 집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예 집행 자체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 영장 자체가 물론 효력이
명령장이라기보다는 허가장 성격이 강하긴 합니다만 현재 수사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이상은 집행하는 것이 당연히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집행해야죠. 있을 겁니다. 체포영장을 그럼 장난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받는 것은 체포영장 집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 보십시오. 수사 협조라고 하는데 전혀 궤변만 넣어놓고 협조하지도 않고 출석하라고 하는데도 출석하지도 않고 5번이나 그래서 체포영장을 받았어요. 그럼 수사기관 입장에 당연히 체포영장 집행해야죠. 네. 그죠? 근데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두고 일부 의원께서 그게 다 반드시 신병을 확보해야 되느냐고 질문 제기하는 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른 위원들의 판단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적절하다 그렇지 않다 평가할 수 아까 있지 개인적인 의견 않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개인적인 의견이 뭐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이상 그 영장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고법원에서 판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병을 확보해서 뭐 기소를 하냐 마냐 이유를 대면서 무슨 대선 기간 앞당기니만 이렇게 얘기하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번에 비상계엄 상황에서 체포되고 타이로 묶여갈 대상이 아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체포되어 가고 어디 배에 실려가서 사망할 수 있다고 위협을 느끼는 여기 있는 대다수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5.18 때 그 전에 계엄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전체 국민들이 지금 빨리 저 사람이 체포돼서 저 윤석열이 체포돼서 구속돼야만 내가 발 뻗고 자겠다 또 하는 정서적인 것까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대통령에 대해서 신병을 꼭 확보하고 기소해야 하느냐는 궤변을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변이 아니죠, 교변이. 궤변이죠. 차관 아니, 제가 차관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답변해 보세요. 시간 주세요. 네, 기본적으로 체포영장 청구돼서 발부된 사항이라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칙이라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또 생각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남원장수 임시순창 국회의원 박기승입니다. 우리 법무부 네. 장관 직무대행께 좀 네. 묻겠습니다. 지금 자꾸 내란에 대해서 내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묻고 계시는데 형법 80조에 보면은 내란에 대해서 국헌문란 이렇게 되어 네.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91조에 보면은 국헌문란에 대해서 자세히 네, 설명을 정의가 해놨어요. 네, 네. 헌법기관을 무력을 동원해서 기능을 상실을 시키고 마비시키는 것 자체 네. 그게 곧 국헌문란이라고 네. 돼 있어요. 네. 너무나도 법조문이 명확하게 돼 있어서 지금 법조인 되신 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한뭐꽤 됐습니다. 예. 꽤 많이 되셨죠? 뭐 저도 뭐 판사 생활도 오래 하고 했습니다만 법조인이라면 이런 법률 조항을 비춰보면은 더 이상 뭐 시시비비를 따질 문제가 아닌데 왜 자꾸 이게 내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시비가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뭐 생각하시는 바에 따라서 다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률가 시각에 봤을 때는 비교적 간명한 측면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예. 지금 내란 우두머리는 우리 내란죄 사형 무기징역만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형법상 반란죄는 사형만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네, 네. 군 통수권자는 반란죄도 형법상 해당됩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네. 왜 그렇게 이렇게 무거운 죄가 형법이나 우리 법에 사형 무기징역이 있는 죄들이 보통 어떤 죄입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극히 예외적인 부분이라서 굉장히 아주 중대한 무서운 범죄에 국한돼 있죠. 중대한 네. 범죄죠. 네. 조선 시대나 과거에 보면은 내란죄 발각되면 삼족을 멸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네, 네. 중국에서는 구족을 멸했어요. 구족. 굉장히 무서운 범죄예요. 사실은. 현재 지금 공소장에 내란죄 우두머리로 좀 윤석열 피의자가 기재돼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런데 윤석열 피의자가 지금 버젓이 버티고 있잖아요. 응? 거듭된 소환에도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급기야 법원을 통해서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지금 집행하려고 하니까 뭐 내전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소리까지 하고 있는데 어느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응? 빨리 이런 상태가 제거가 되고 헌법 질서가 안정이 돼야 국민들이 편안하게 발 뻗고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국격도 회복이 되는 것이고 지금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지금 바뀌면서 전 세계가 지금 긴장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빨리 가서 외교도 하고 우리나라 실리를 취할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완전히 지금 쳐다만 보고 있고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이 소상공인들이나 이 자영업자들은 엄청 힘듭니다 지금. 폐업하는 집들도 많고 영업이 안 돼요 지금. 이런 내란 행위 때문에. 이 우리 지금 이런 수장격인 분이 이렇게 한가하게 지금은 내란 상태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 앞으로 연장선상입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장선상. 네. 그리고 지금 그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지금 국무위원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무위원 자격은 아니고 대행하는 자격이라 그래도 국무- 발언은 할 수 있나요? 예, 발언 있고 표결권 없습니다. 예. 지금 그 권한대행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대행이 하고 있는데 이 거부권을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금 헌법상 그 우리 대통령 거부권은 내재적 한계가 있는데 대행이 이렇게 거부권을 막 남발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뭐 남발 여부에 대한 평가를 변론을 하고 거부권 행사 자체는 과거에 노 대통령 당시에도 행사한 사례는 있어서 거부권 행사 자체가 대행이 할 수 없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한계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제 범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범위. 현재 권한대행 심판까지는 안 했지만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정말 명백한 헌법 위반이 있을 때나 하는 것이지 이런 어떤 정책적 견해 차이나 예산상의 차이 가지고 지금 제 법률 상식으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현재 권한대행이 심판받으면 거부권 안 낸다고 아마 결론이 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중차대한 지금 특검을 임명해야 되는데 그것도 임명하지 않고 있고 헌법재판관도 선택적으로 지금 임명하고 있고 더구나 대법관도 지금 임명하지도 않고 국회 동의가 끝난 대법관을 이러한 일들이 지금 계속 헌법 위반 행위를 최 권한대행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건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박기승 의원, 네, 차관님. 네. 오늘 그 박종준 경호처장이 출석했습니다. 아시죠? 아, 네. 근데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하면서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저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는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대통령 신분에 걸맞는 수사 절차가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 내란 수계 용산 대통령이 관저에서 철조망 치고 차벽 쌓고 하면서 국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서결산성을 쌓았다고 그래요. 지금 어떻게 보면 도평이나 다름없습니다. 혼자 숨어서 산속에 숨어서 이런 사람을 비호해주고 재평장 집행을 못하게 막았던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검찰에서 수사하실 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 체포해야죠. 네,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나왔으니까 바로 경찰에서는 긴급 체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생각 어떠세요? 뭐 수사기관이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견을 말해보세요. 기본적으로 뭐 긴급 체포를 하려 그러면 도주 우려, 증거인멸 구조 있어야 지난번에 되는데 예. 문상호 정보사령관 영장 청구 긴급 체포에 대해서 검찰이 불승인을 하는 바람에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이 긴급 체포 경찰이 할 경우에 절대 불승인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검찰을 잘 감독해 주십시오. 예, 그 특수본에서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내란 종결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내란당, 내란의 힘당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죠. 예. 국민들은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내란 속에 윤석열이 계속 있는 한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체포해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아셔요? 네. 내란이 아까 종결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종결됐다고 봤는데 그 근거가 뭐예요? 사실 그 부분을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현재 상태는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내란 상당한 의심이 있는 그런 사태가 있고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다.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두환 12.12 내란 사건 판결문 읽어보셨습니까? 아, 예. 그때 내란 종결이 언제 됐습니까? 내란 종결 자체가 그
5.18 선언 그 사태 이후에 구체적인 거는 그렇게 예. 법률을 공부 안 하시고 아. 판례도 안 읽어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 12세 판결 보면 80년 5월 17일 날 전국에 비상계획이 확대되고 예. 그 다음에 이 81년 1월 23일 날 예. 내란이 종결됐다고 봤어요. 예. 그 이유를 아십니까? 예, 그건 기억납니다. 예. 그 이유는 실질적 위험성으로 보는 겁니다. 네네. 이거는 전두환은 반란 쿠데타, 윤석열은 친일 쿠데타 인정하시죠? 예,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친일 쿠데타를 일으킨 수개가 계속 있는 한 실질적인 위험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내란이 안 끝난 겁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보세요.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한다고 하자 국회의원 44명이 거기에 몰려갔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뭐라겠습니까? 점심 먹으러 가라. 점심 먹고 가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원외지구당 60명이 또 뭐라겠습니까? 용산 관제를 지키겠다 했어요. 정말 국민들께서 봤을 때 이게 바로 맹년, 찐년, 친년 이렇게 많아도 결국은 다 이름만 다르지 본질은 내란 부하 수행당으로 보는 겁니다. 함부로 내란이 종결됐다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네, 위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윤석열 대리인이 뭐라겠습니까? 예? 뭐라겠어요? 특공대나 기동대를 투입해서 진압하면 내란이다 이렇게 했어요. 장관님, 네.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제한이 있습니까? 방법이? 제한 없잖아요. 네. 그런데 특공대를 동원해서 기동대를 동원해서 체포를 하면 그게 내란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요건에 따라서 절차가 집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22년에 한 말입니다. 법 안 지키면 어떤 고통 따르는지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장관님, 네. 정말 검찰에 분명히 전달해 주십시오. 윤석열 분명히 체포 구속하고 경찰에서 경호처 수사할 때 막지 말라고 경고해 주십시오. 네, 위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은정 의원님. 네, 법무부 장관 대행님. 네네. 지금 김용현 등등에 대해서 검찰에서 구속 기소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의사일정 22항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내란 수계 피의자가 지금 법원을 쇼핑하듯이 어느 법원은 맞고 어느 법원은 틀리고 이러면서 또 오늘은 지금 불구속으로 뭐 재판을 받겠다는 이런 망발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김용현 등 내란 임무 주요 중요 임무 종사자들 모두 구속 기소하신 거 맞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 본인은 내란 수괴거든요. 우리가 범죄단체를 봤을 때 수괴 혐의를 받는 사람은 밑에 사람들 다 구속시키는데 본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세워라 내워라 재판 받겠다고 하는 게 양형에도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양형이 안 맞는 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인 그 맨날 얘기했던 게 그거 아니에요? 더 벅스 스탑스 히어인가요? 책임 모두 자기한테 있다고. 인원 부하 직원들 모두 지금 인생이 망가졌거든요. 이 내란에 가담하면서. 본인은 체포 구속도 되지 않고 어디 관저에 숨어가지고 지금 적법한 체포영장 법원에서 3차례에 걸쳐서 체포영장이 적법하다고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PPT 좀 올려주세요. 검찰에서 김용현 등 구속 기소할 때 이 사건은 사실은 군형법상 작당하여 군인들이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건, 군형법 5조에도 해당을 하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군형법을 적용을 계속 배제를 하고 있어요. 차관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지금 전두환하고 이게 똑같거든요. 전두환은 군사반란으로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이 정치 댓글에 대해서 본인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김용현하고 똑같죠. 민간인이기 때문에 군형법 적용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에서 결과적으로는 군형법 적용이 됐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군사반란 수괴 혐의가 윤석열에 대해서 적용이 돼야 되고 군사반란 수괴에 대해서는 사형밖에 법정형이 없습니다. 유념해서 나중에 기소할 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특검으로
진행이 돼서 뭐 특검에서 수사하는 것도 맞지만 공수처에서 지금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빠른 시일 내에 내란 수계를 체포 구속하는 것만이 이 내란 사태를 빨리 진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수사기관이든 공수처든 누구든 빨리 이 내란 수계를 체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어제 그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차관님 혹시 판결문 읽어보셨습니까? 판결문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판결문이 나왔거든요. 근데 판결문의 중요한 내용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수사 기록 이첩 중단 명령은 부당한 명령이다. 거기에 따르지 않은 것은 항명이 아니다라는 것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첩 보류 지시도 인정이 되지 않았고 이첩이 되는 과정에서 중단을 하라는 명령은 부당하다. 근데 부당한 이유는 이종섭 장관이 수사 내용을 바꾸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임성근에 대해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첩한 것이 맞는데 박정훈 대령이 맞는데 그런데 이것을 중단을 시킨 것은 이것이 잘못됐다. 그것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라는 거거든요. 대구지검에서 왜 임성근 기소 안 합니까? 6개월 됐습니다. 박기동 검사장한테 이 사건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직접 확인해 본 적은 없는데 관련 수사팀에서 여러 가지 법리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뭔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몇 개월이나 합니까? 경북경찰청에서 지금 대구지검에 간 지가 6개월 넘었어요. 네네. 박정훈 대령의 지금 판결까지 났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반드시 구속 기소하라고 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네, 그래야 임성근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벌을 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또 다른 탄핵 사유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차관님, 현직 네.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헌법상. 예, 내란 외환죄 외에는 어렵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가능합니까? 그 내란 외환죄 외에는 기소가 불가능한데 기소가 불가능한 범죄에 대해서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아예 안 된다는 박근혜 사람부터 당시에는 했습니다. 된다는 게 견해가 네. 많이 나뉘고 있긴 합니다.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명태균 보고서 어제 언론에 나왔는데요. 예, 예. 창원지검 수사하고 있는데요. 네. 명태균, 김건희 씨 서로 간에 무상으로 여론조사 보고서 받았다는 건데 예. 김건희 왜 안 부릅니까? 창원지검에서. 창원지검에서 그 관련된 내용은 이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미 이루어져서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적절하게 지금 조치를 할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 법무장관 직무대행 네. 좀 잠깐 좀 조용히 좀 해보세요. 조용히 좀. 아까 우리 김기표 의원님이 질의를 잘 하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된 종전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위헌적 요소를 삭제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그 뒤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을 했고 위헌적 요소가 있긴 뭐가 있느냐. 그러나 그 장관의 개인적 의견이라고 했는데 오늘 나오면서 직전에나 아니면 어제나 참모들과 오늘 국회에 나오면 회의 안 합니까? 늘 합니다. 하죠. 네, 네, 그 장관의 개인 의견이 아니란 얘기예요. 법무부의 네, 의견이지. 네, 네. 앞으로 그런 개인 의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나 뭐 100배 양보해서 어쨌든 우리가 장관 직무대행께서 지적하는 그 야당만에 의한 특검 추천이 가장 본질적인 조항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부분을 대법원장 추천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위헌적 요소, 본인이 생각하는 위헌적 요소는 제거됐지요? 네, 핵심적인 요소는 제거가 됐다고 제거됐습니다. 그러면 이 법안이 다시 통과돼서 다시 정부로 이송되는 경우에 직무대행은 대통령 직무대행은 아마 법무참모인 우리 장관 대행과 상의를 할 겁니다. 그 경우에 핵심적으로 위헌 시비가 있었던 이 조항에 대해서 그것은 사라졌기 때문에 본질적인 조항이 사라졌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라는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겠어요? 네, 그 부분은 이 핵심적인 사항은 제거가 됐다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이고 그 추후에 제의 요구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서 의원님의 말씀을 이제 유념을 해서 합리적인 결론이 잘 도출되도록 전달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자, 역대 14번, 13번의 특검 중에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이 4번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윤계발 법원의 행정처장님, 이용훈 대법원장님도 양승태 대법원장 이런 분들의 추천한 과거에 특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뭐 그 결과로서 무슨 문제가 야기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부담스럽고 사실은 그런 역할을 맡지 않았으면 합니다만은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 해야 될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4차례에 걸쳐서 특검이 대법원장 추천에 의해서 시행이 됐습니다. 우리 역사에 있는 사례입니다. 자, 다시 장관 권한대. 네. 우리가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한다 할 때 폭동이라는 것이 군 병력, 경찰 병력을 동원한 경우에 한정합니까? 아닙니다. 5.18 사건에서 나왔듯이 맞죠? 비상기업 전국 확대 자체로 폭동을 보고 민간에 있습니다. 의해서 우리나라의 국법 체계, 특히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의 기능을 침해하는 경우에 얼마든지 폭동이 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장관의 기억으로는 백골단 어떻게 기억이 남습니까? 사실 저는 이게 제가 학교 들어갔을 때만 해도 백골단이 뭐 활동을 많이 할 때는 아니라서 저는 직접적인 그런 기억은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잘 몰라요? 아, 얘기 들은 건 많습니다. 백골단 좋아해요, 그럼?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백골단을 혐오합니까? 우리 헌정 질서에서 백골단이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남동 일대에서 대통령 관저에 오늘 경호처장이 출두했지만 대통령 관저를 중심으로 해서 약 700여 명에 가까운 화기를 무장하고 있는 경호병력이 있습니다. 경호병력이 있습니다. 맞죠? 네네. 그분들이 체포 집행을 결사 항전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언론 통해서 맞죠? 알기로는 예, 그런 내용으로. 그리고 알고 관저 있습니다. 앞에서 소위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분들이 수천 명에서 수만 명에 이르기까지 이 체포 집행은 부당한 것이다라고 막겠다고 하고 있죠. 네네. 거꾸로 민주당과 야당이 오히려 내란 세력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뭐 언론 보도상으로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뭐 어찌 됐든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전국의 유튜브로 송출되고 있죠. 네네. 급기야 백골단을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체포 집행을 막겠다라고 나오는 사람들, 젊은이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안내해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소위 12.3 내란 사태의 위험성과 위법성이 해소된 상태입니까? 여전히 그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 부분은 국민과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것이라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 위험성이 아직도 잔존하고 위험성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토론 아까 의사진행본 한번 했잖아요. 예. 저는 그냥 제 발언을 포기하고 토론 종료를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도 잠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란 진압이 최고의 국정 안정이고 내란 진압이 국가 안보이고 경제요 평화입니다.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의 내란이 계엄군이 중무장을 하고 국회를 쳐들어왔다면 백골단이 어제 국회에 들어온 것은 제2의 내란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산불을 진화할 때도 우리가 산불의 진원지 큰 불을 진압해야 합니다. 지금은 잔불만 진압된 상태고 큰 불은 아직도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직 산불이 다 진화가 안 된 것처럼 내란 진압이 아직 다 안 돼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아직도 내란 수괴 피의자를 옹호하고 비호하고 체포영장을 거부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세력이 이곳 국회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은 아직 진압되지 않았고 제2의 내란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헌법 87조 사항에 보면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이 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민정부의 전통을 우리 국정에 있어서 구현하기 위해서 그렇죠. 생각합니다. 군사 쿠데타를 경험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은 군복을 벗은 민간인 신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자, 헌법 77조 5항에 제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계엄은 해제하게 돼 있죠? 예. 의무사항이죠? 예. 자, 이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도 군사 반란, 쿠데타를 국회에서 막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 헌법에서 국회 역할을 그만큼 중요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정당 해산권은 있지만 의회 해산은 없죠? 예. 그것도 바로 이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헌법의 적을로부터 헌법 스스로를 지키려는 그러한 국민들의 몸부림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헌법 84조에 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자, 일반적으로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에 대해서 예우를 충분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절도를 했다고 해서 소매치기를 했다고 해서 국가 원수인 국군 통수권자인 행정부 수반인 사람은 5년 동안은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불소추권을 인정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내란죄나 외환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아무리 민주적 절차로 뽑힌 대통령이랄지라도 국가 원수일지라도 이것만은 법치주의로서 양보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이런 경우는 11조 모든 국민은 법에 평등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11조 조항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 맞죠? 법 앞에 평등이 그 경우에는 적용되는 그렇죠. 것이라고 내란죄와 봅니다. 외환죄는 대통령 재직 시에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차관, 네. 백골단 경험하지 못했죠? 네, 네. 제가 얘기할게요. 저는 백골단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학내 시위든 아니면 종로, 명동에서 시위를 하든 백골단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잡히지 않으려고 뜁니다. 뛰다가 여학생들은 운동화 벗겨지고 하이힐 벗겨지고 그리고 머리채 잡히지 않으려고 전속력으로 젖먹던 힘까지 달립니다. 그래도 어디 걸려 넘어지면 백골단이 와서 곤봉으로 머리, 온몸을 후려 갈깁니다. 그 악명 높았던 백골단이 국회를 쳐들어온 거예요. 아셨습니까? 아까 차관한테 물었는데 수갑 차본 적 없다고 그랬죠. 저는 많이 차봤어요. 경찰에 잡혀갈 때도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검사 조사를 받으러 나올 때도 법원에 출정할 때도 수갑을 찹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구치소에 가면 다 신체 검사 받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은 윤석열은 내란 수괴 피의자입니다. 모든 국민이 규정에 의해서 수갑을 찼듯이 당연히 수갑을 채워서 체포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통령 예우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국격을 생각하자고요? 지금이 평온한 일상을 회복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으로 예우하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국격을 가장 치명적으로 실추시킨 것이 윤석열입니다. 법대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차관 아시겠습니까?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할 의원들은 없을 것 같고요. 박균택 의원님이 토론 종결 동의, 본인은 지금 희생을 한 거예요. 국회법상 토론을 마친 사람은 토론 종결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의사진행만 하고 토론을 참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토론 종결 동의권이 지금 있는 겁니다. 자, 토론 박균택 의원님의 토론 종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십니까? 네. 박지원 의원님 등으로부터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네. 토론 종결을 표결 없이 해도 되겠죠? 네. 그러면 표결하기 직전에
토론 종결 표결을 하지 않고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 토론을 종결하고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40건의 의사일정 제1항부터 40항까지 이상 40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박범계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님과 소위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